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 제2주차 첫 번째 강의는 21세기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왜 협동조합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1주차 강의에서 왜 우리는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학순 주교와 무기당 장일순을 중심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2주차 강의에서는 21세기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연세인은 왜 협동조합을 배워야 하는가를 두 차례에 걸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시장 경제 하에서는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온 전통적 기업과는 달리 일단은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윤리적 경영문화와 시장을 이루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된 것은 대부분 이제 21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가령 영국 노동당 정부는 2001년 10월 정부에 이제 담당 부서를 설치를 했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15,000개를 설립하여서 8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는 대형 협동조합들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 협동조합들이나 이렇게 기업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의 그레이스턴 베이컬리 하우징 워크, 미국 캘리포니아의 러비콘 프로그램,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키즈랭크, 영국의 빅 이슈 런던 스포니 오케스트라,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 등이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학기를 쭉 연결하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협동조합 도시 원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원주 협동조합과 이제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모두 이제 35개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요. 전문가들 두 분이 있어서 모두 이제 37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게 되면 이제 신용 부분에서는 이제 밝은 신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비조합에서 보면 원주 한살림, 원주 생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될 상지대 생협 등이 있고요. 또 생산 가공업체를 보면 이제 원주 푸드 협동조합,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원주 푸드 협동조합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살림 협동조합, 원주 생명농업, 햇살나눔, 토요영농종합법인, 천지인초, 협동조합 허브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서곡 생태마을 있습니다. 또 유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강원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소꿉마당, 그리고 원주 진로교육센터 세움이 있고요.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가 이제 제일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원주 의료사협이 있고 원주 노인생협, 그리고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 원주 지역 자활센터, 노나매기, 또 다자원, 꿈토 사회적 협동조합, 강원 아카이브 협동조합,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토닥토닥남 협동조합,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 마하루 장례 협동조합 등이 있고요. 문화와 관련해서는 음악 만들기 앙상블,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길터 여행 협동조합, 풍류마을 협동조합, 스토리 한마당도 있고요. 또 이제 변호사와 노무사분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변동현 노무사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우리 대학 98학번 경제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현재 이제 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기 중에 한번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더 늘어서 이제 그 몇몇 협동조합이 더 들고 있어서 현재는 한 40개 정도가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소개문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공동체 운동기관, 농민 생산자 단체, 마을 공동체 등 원주 지역의 39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상조의 협동정신과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운동 등 협동사회경제 운동을 활성화하면서 상호 긴밀한 연대를 통해서 협동과 자치, 자립의 지역사회 건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협동조합 수도 원주를 목표로 주민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함께 건설하고 협동조합과 협동을 통해서 자립과 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정리한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처럼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협동조합의 본질에 맞게 주민 삶에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역사 활동을 정리하면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협동조합을 통한 자립과 자치의 지역사회를 꿈꾸는 것이 협동조합 원주가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협동조합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웹사이트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가 원주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여기가 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있죠. 여기가 원주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길을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원주 지하상가가 있게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원주 보건소가 그 위층에 있고 그 밑에 이제 협동광장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7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에 협동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광장 내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끝에편에 이제 원주시가 지원하는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업센터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협동조합 원주가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계승을 해서 새롭게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원주를 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계통으로 이어서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활동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제 지학순 주교하고 무기당 장일순 이 두 분이 있죠.
이런 두 분들에 대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분들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이제 그 무기당 만인회, 그러니까 무기당을 그 기억하고 기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만인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고문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주 선생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용주 선생은 1934년생으로서 원래는 이제 그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학순 주교가 들어오시게 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원주 교구청에 이제 기획실장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72년도에 그 홍수가 났을 때 천주교 원주교구 재해대책 사업의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8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980년까지 활동을 하셨고요. 또 이것이 끝날 무렵 되게 되면 이제 79년도에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 MBC 비상임이사를 하셨고요. 또 이제 1986년부터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연수원장을 5년 동안 하셨고, 또 이제 연수원 전문대학 과정의 교수를 7년 동안 하셨으며, 이제 일본의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고문을 이제 25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무의당 만인회 회장을 하셨고, 또 2013년부터는 만인회 회장에서 물러나셔서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세를 보여주는 가장 큰 생각 이런 게 있습니다. 농민조합, 농민 활동을 하시면서 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농민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박사들도 깜짝 놀란다. 가령 예를 드실 때 농촌의 소비조합을 만들 때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이제 농촌의 그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고 중년이 넘은 아주머니 할머니들만 남아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구판장 활동, 소비자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그 주부들, 할머니들이 주로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숫자를 1, 2, 3, 4도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그래요.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회계를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바로 무언가 여러분들이 나서서 좋은 뜻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고, 뭐 그것을 이제 하는 그런 식의 걸 했겠죠. 그런데 이제 김영주 선생님은 이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를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콩, 쌀 같은 곡물을 갖다 놓고 이제 돈처럼 활용했다고 그래요. 이제 곡물별로 이거는 10원짜리 곡물, 이건 100원짜리 곡물로 정해놓고 물건을 서로 팔아서 이제 곡물을 쪽박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장이나 누가 가서 쪽박 안에 곡물이 몇 개 있는지를 딱 한 번만 세면 얼마나 팔렸는지 다 알고 하셨는데 10원 한 장 안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문맹자인데도 말이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감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영주라고 하는 선생님이 농민들이나 문맹자를 대하는 자세가 그런 거죠. 그분들을 본인이 리드한다가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서 만들어줘서 대처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한올 생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리더와 멤버를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멤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믿는 거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이분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년도에 천주교 원주교구청의 기획실장을 했다고 하는데 34년도에 출생하셨으니까 연세가 뭐 대략 32살, 2살 이렇게 되는 아주 젊은 분이신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기억할 분이 이제 이경국 선생인데, 이경국 선생은 이제 김영주 선생보다 한 5년 후배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의당 만인의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그만두셨는데, 이분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가령 이제 1973년, 그러니까 이제 그 재해대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남한강 상류 지역의 광산 지역의 세금을 맡아서 거기서 청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39년생이시니까 49년, 59년, 69년 그 하게 되면 이제 30살, 그러고 난 다음에 35살 정도 이런 30대 중반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광산에서 이제 광부들과 손잡고 협동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지난 앞에 본 거는 김영주 선생이 그 농민들하고 하는 걸 어떻게 했느냐를 잘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광부분들하고는 어떻게 하셨나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신협, 이제 소비조합을 이제 협조 연구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싶어서 이제 광부분들을 이제 모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저기 태백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그 사북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광부들을 모시고 원주로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신교육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정신교육도 하시고 협동운동도 하시고 회계교육을 지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생활에 바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박 6일, 6박 7일 이렇게 모셔다 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 협동조합 운동, 그러니까 신협이나 소비조합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정신교육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무희당 선생이라든가 김용주 선생, 그 주교님 특강으로서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요된 목표는 막장에서 내일이 없이 살아가시는 광부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 낭비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술 먹고 노름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희망이 생기고 내일이 생기게 되면 저축도 하시게 되고 적금도 들게 되고, 이제 전국 각지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향에 이제 소도 사고 논밭도 사는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셨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부들이 스스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소비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서 이제 그때는 광산촌이니까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비싸게 팔지 않고 보다 이제 저렴한 그 가격에 나눠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주 지역보다 이제 광산촌이 두세 배나 비싼 공산품을 직접 이제 서울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나눠 쓰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농촌이라든가 광산촌이라든가 그런 데 사업과 운동의 기획을 이제 직접 출장 가서 이제 실천을 하고, 다시 원주라든가 현장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제 동료들, 그러니까 뭐 김영주 선생이나 그 외에 그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동료들하고 토론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다시 기획해서 실천에 옮기는 일을 반복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평생을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김영주 선생이나 이경규 선생 외에도 원주 지역에서는 이제 협동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그 촉박해서 다 소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있는 분들 두 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김기섭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깨어나라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앞 슬라이드 소개드렸던
김영주 선생님의 그 자제분이시기도 한데요. 또 여러분들의 선배분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82학번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 생활 혹은 이제 부친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협동조합 운동에 이제 투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협동조합에 투신했을 때 본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무언가 이제 학술적인 그런 흐름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 가셔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드래생협 활동도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요청을 해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미래 캠퍼스의 최초의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그 협동과 연대를 이제 강의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 못 하시게 되어서 이제 제가 대신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차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은 황도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 무기당 학교 교장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볼 때 이제 자주 만나 뵈야 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오른쪽의 첫 번째 분은 지난 학기에 그 권다운 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죠. 철학과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상지대학에 있는 강원도 협동조합에 취업을 했을 때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협동조합 강의를 하거나 협동조합 활동을 할 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정말 그 남김없이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인데 김선직이 국장이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사무국장님이신 이승현 국장인데요. 김성기 국장이 전임자라고 하면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이승현 국장입니다. 이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보다 한 세대 앞서서 협동조합 운동을 직접 하고 있고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면 카톡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분들이 결국 이제 현장, 그러니까 원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1910년도에 그 강원 감영이 있었을 때 원주 모습들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1953년도에 원주 남산에서 본 시가지. 원주에도 남산이 있는 거 아시죠? 언제 한번 원주 남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역에서 받아보면 원주 시가지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이제 1953년 당시에 원주 중앙시장의 모습인데, 원주 지역에서는 이제 그 폭격도 굉장히 많이 당해서, 이 지역에 뭐 길도 없어서 불도저를 한번 밀고 나가서 A도로, 다른 길을 밀어놔서 B도로, 이제 또 한 길을 밀어서 C도로. 이 불도저는 누가 밀었겠어요? 미군 불도저 하니까 A도로, B도로, C도로 이렇게 했겠죠. 이런 식의 형편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 원주 지역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군도 있고 이제 미군도 있고 유엔군들도 있는 지역이어서 그 원주 주변에 이제 많은 지역의 주변 사람들이 그 피난을 가면 피난을 어디로 가겠어요? 피난을 가려고 하면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이 안전한 곳이 이제 그 원주를 방해할 수 있는 국군이라든가 이제 미군이라든가 유엔군들이 있는 지역들이니까 원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게 돼서 이런 분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그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 환경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가 1967년도에 원주시 전경이었는데 아까 53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정비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에 살고 있던 서민들, 소상공인들, 농민들은 금융적으로는 굉장히 약자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을 물론 저축할 돈도 없긴 했지만 돈을 빌릴 데도 없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겠죠. 근데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금융약자들인데 이 금융약자들이 그래도 이제 쓸 돈은 꼭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채라고 해서 개인 간 채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개인 간 채무 관계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자가 굉장히 높은 고리채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건 농민분들이건 작은 그 기계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건 이제 돈이 굉장히 없어서 금융적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금융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의 신용을 만들어가는 금융모임 결성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을 스스로의 금융과 관련되는 신용을 만들어가는 이제 금융 모임이라고 하는 게 결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농사짓기나 장사하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럴 때 목돈과 푼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이 돼야지 이제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협운동을 그러니까 그 스스로 신용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생활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죠. 개개인의 그 농부분들, 농민분들, 그 상인분들, 그다음에 상공업자분들이 소상공업자들이 안정된다, 가게가 안정된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지역 공동체가 안정되어야지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협운동, 신용을 점점 확보하고 안정화하는 그런 과정, 개개인의 금융약자들의 신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곧바로 그분들이 생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운동도 저절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주시 협동조합 운동의 태동기, 만들어질 시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원주에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 신용 협동조합 운동이 되었을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이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부산하고 서울 지역에서 이미 이제 신용 협동조합이 이제 활성화돼서 만들어져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메리가별 수녀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장대익 신부라고 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모두 공부했던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의 안티고니시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바스코시아라고 하는 지역 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 연세대학교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여러분 생활 원제 우리 학술정보원에 2층에 누구 홀이 있어요. 네, 그분도 역시 노바스코시아 출신의 의사셨고요. 그런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에 우리 원주국가대학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추석이 되는 원주 세브란스를 만드시는데 추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네, 그런 분도 역시 노바스코시아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어부들과 농부들이 이제 1920년, 30년대 그때 언제냐면 이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경제 내실화 운동 모델이었었는데 그걸 우리는 안티고니식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티고니식 운동을 지금 메리가벨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도입을 해서 1960년도 5월 1일에 부산의 한국 최초의 성가 신용 협동조합을 창립을 해주셨고요. 또 요 같은 시기 때 1960년대 6월 달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장대희 신부께서 서울에 이제 캐톨릭 중앙 신용 협동조합을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57년도 천주교 서울교구 안에 협동경제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또 1962년도 2월 부산에서 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서 성립하였던 협동조합 교도봉사회가 이제 1963년 7월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서 협동교육연구원으로 발전을 했고 이들 기관을 통해서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은 그 다 대학생들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문헌 자료도 많이 보고 인터뷰 자료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운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것이 또 왜 필요한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훈련들을 해야 됐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을 지도할 만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연구원들이 교육연구원들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런 연구들이 꼭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제 현장에서도 운동이 되고 현장의 시행착오를 협동교육연구원에 있는 동료들하고 문제를 잘 논의하고 해결해서 새롭게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황이었었고요. 강원도 지역에서도 1962년도에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원주교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추천교구의 그 장성성당 초대 주임이었던 이형서 신부님께서 이제 태백 지역의 그 광부분들, 그 농민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신용을 쌓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부산 성가신협의 협동조합 교도봉사회 회원들을 초청하셔서 이제 그 성당의 신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조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아니면 미래 캠퍼스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모아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교육받는 그런 기관이 쭉 필요하겠죠. 그런 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 신용 협동조합, 뭐 이건 장성 성당을 중심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제 공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당은 있는데 신부님들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이제 공소라고 하는데 철암 공소에는 요셉 신용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황지 지역의 공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황지 신용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신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적이고 또 이제 강원도적으로도 신용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태동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조직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그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제 신협 설립이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원주에서도 1965년도에 지학선 주요가 원주교구에 오시게 되면서 장일순 선생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와 천주교가 월 1회 순회방문 모임도 하고, 또 불교계도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죠. 평신도 운동, 구르실록 교육도 이제 전개되었었죠. 이런 것이 모두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결과 이제 그게 이제 1년도 안 돼서 1년 조금 지나서 1966년도 11월 13일 날 천주교인들, 신자들 39명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을 결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리사체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원주신협이 곧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68년도에 카톨릭 센터 내에서 협동조합 그 강좌를 개설을 해서 신형협동조합 운동을 이제 본격화하셨는데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 협동조합 운동을 잘 이해하고 잘 그 조합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진광중학교 내에 협동교육연구소를 개소를 하셨습니다. 진광중학교는 이제 67년도에 개교를 하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진광중학교 내에 협동교육연구소를 개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70년도 4월 달에 유명한 삥땅 사건을 했는데 이 삥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제 그 주어지 본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자기 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사회적 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제 진광학교에 원주 진광신용협동조합을 창립을 해서 학생조합원 255명, 교직원 조합원 23명으로 해서 이제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셨죠. 이게 이제 초창기 모습들인데 60년대 이때 이제 60년대에 그 협동조합 운동의 초기 좌절과 이제 교훈을 듣고 나선 활동을 이제 원주 신협과 밝은 신협을 중심으로 해서 신협 협동조합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협운동과 지역공동체 운동이 반드시 이제 협동교육연구원이 있어야 된다가 되는데 위 사진이 이제 카톨릭 센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아래 사진이 지금 원질로에 있는 그 밝은 신협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원주 진광중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협동교육연구소 원주 진광신용협동조합인데요. 요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생각할 때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 가별 수녀, 아까 메리 가별 그 수녀가 이제 미주 지역의 이제 일제 한인 신녀 간담회 축사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신협운동은 이제 그분의 축사에서 보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협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신협운동이 한국에서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신용은 우리가 돈을 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협협동조합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상호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어요. 금융약자를 생각하게 되면 신용은 이제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뢰와 상호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동조합을 하는 조합원 간에 가족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다. 이런 것은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거는 그를 믿어주는 조합원을 배반한다. 라고 하는 결과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직원,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축출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서 공동체에서 축출할 것이 아니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용기와 신뢰를 우리 조합원 모두 가져야 된다. 이게 신협운동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나요? 아마 가별수녀는 부산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신협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돈의 문제로 접근하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조합원 상호 간의 신뢰와 상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못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주교구에서 실패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원주신협을 처음 만들 때 일인데요. 이제 지학순주교가 부임한 원주교구의 이제 신자들의 삶, 그러니까 생활, 경제적 형편은 굉장히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은 농민분들, 관부분들, 어민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셨고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그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오시기도 하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신용을 담보받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리체와 비싼 물가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원주교구에 오시기 전에 본인이 이제 그 부산 초장동 성당에서 신협을 조직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지학순 주교께서 1966년 11월 12일 원동 성당에서 장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무의당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자 35명이 조합원이 되어서 출자금 64,190원을 하니까 64,190원에 이제 한 35명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한 사람 앞에 2,000원씩 이상을 낸 거 아닙니까? 2,000원 가량을 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주 신협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드는 이 신협이 원주 최초의 신협이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당이 이제 조직되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펴 나갔었죠. 그런데 이제 경영 미숙으로 그 활성화되지 못했고 운영 6개월이 됐을 때 이제 격리 담당자의 부정으로서 이제 조기에 활동을 중단하게 이루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원주 신협을 운동하는 리더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좋은 의도만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격리 담당자의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것이 마감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그 신협 활동가들이나 리더들이나 그 조합원들, 멤버들 상호 간에 끊임없는 신뢰와 그런 그게 싹트지 못했고 공동 책임 의식도 싹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 이제 신협을 주도했던 장희순 선생님께서 피해 입은 조합원들의 피해 금액들을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 이제 돌려드리면서 조기에 사태를 수습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신협 활동 추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되었을 때 메리가벨 수녀님이나 장대익 신부님이 하셨던 협동교육연구소 이런 연구소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66년 11월 달에서 67년 한 5, 6월 달밖에 안 됐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분들이 하셨던 역할은 뭐겠어요? 무엇인가 이제 그 협동교육연구소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진광중학교에 이제 협동교육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원주 진광 신협협동조합을 운영해 가면서 충분히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밝은 신협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장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그 협동조합 운동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조합원 상호 간에 조합원 상호 간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임원을 맡고 어떤 분이 직원을 맡을 때도 있는데 임직원들과 조합원 상호 간에 어떤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돼야 될 것이고 우리 협동조합이 기회가 생길 때나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협동조합의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그것이 이제 잘 해결되어서 원주 신협은 폐쇄되었다가 다시 이제 지학순 주교의 물질적 도움과 장립순 선생의 지도로서 현재의 밝은 신협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교육들이 있었는데, 신협 구성원들은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지원으로서 1969년 1월 15일부터 4일간 원주 카톨릭 센터에서 40여 분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 및 임원 강습회를 열고, 어떤 분이 모범장 조합원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합원과 임원의 보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협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이제 밝혀내고, 어떻게 하면 신협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주 신협이 폐쇄된 지 이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1971년 5월에 이제 그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주가 부조리 하지 않고 밝은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모인 이제 10여 명의 시민들이 소모임을 하나 만들죠. 밝음회라고 하는 소모임. 근데 그게 중심이 되어서 그해 이제 8월 25일 당시 대성학교 교사였던 김태환 선생님들을 주도하여서 밝기 15일을 구성을 하고 카톨릭 센터 이 회의실에서 이제 창립총회를 여는데, 당시에는 이제 입회비가 200원, 또 한구자당 300원의 금액을 결정을 했었는데, 당일 가입 금액이 6,200원, 출자금이 9,300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쓰여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출 비용들이 2,53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밝은 신협이 운영되기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협은, 밝은 신협은 보통 사람들의 이제 경제적 자료를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아까 그런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조합원이 17,000명이고요. 운영 자산금들이 2,262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971년이니까 81년, 91년, 2000년, 2011년, 2021년이 곧 다가오니까 대략 한 4, 50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뭐냐, 밝은 신협들이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원주조합 연구소를, 협동조합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운동가들을 끊임없이 양성을 해내고, 또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신협 협동조합의 필요성들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간 유대도 있게 되고, 또 종교 간 유대도 있고, 직장 간 유대도 있게 되어서 이 3대 공동 유대관이 있어서 조합원 상호 간의 이해와 유대가 굉장히 등독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담보가치, 그러니까 돈의 문제보다는 돈이 어디에 쓸 건가를 대출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요. 가령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이 필요로 한데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산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어디에 쓸 건가.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의 학비에 쓴다든가, 그 장사의 생업 미천으로 쓴다든가, 이런 데 쓰게 되게 되면 그런 대출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대출을 자제하는 그런 이제 관계금융적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밝은 시장이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동체성 회복에서는 무언가 단체가 만들어질 때 후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살림이라든가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든가 원주 의료생활 협동조합 등이 시작될 때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는 게 마음이 바탕이 됐다고 그러고요. 또 이렇게 할 때 이제 구급차도 이제 원주시청에서 이제 필요한 구급차들이 있었을 때 이제 꽤 큰 돈을 들여서 원주시청에 구급차를 제공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전국 구급차의 효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서 조합원 내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발전까지 기여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1989년도에 조합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그 조합원만의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원주시청에서 볼 때, 이것은 어린이날을 원주시청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원주 시민을 위한 어린이날을 밝은 시협에서 주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원주시청하고 밝은 시협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 개최를 하는데, 이때도 이제 원주시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주시청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니까 예산이나 회계나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밝은 신협 관계자분들이, 그래 어린이날을 추진하고 있고 원주시하고 공동 예산으로 공동 개최를 하지만 어린이날의 그 활동의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밝은 신협은 생명의 가치나 협동이나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자본 권력보다는 소비자 중권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제 21세기 밝은 신협의 도전이 가지는 의미를 금융 취약자들의 주도권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으면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원주 신협과 밝은 신협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다? 협동교육연구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동교육연구소의 역할이 결국은 이제 그 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는 리더들이나 멤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합원 사고 내에서 왜 이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공유가 되어야지만 아마 협동조합 운동이 성공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원주 신협의 실패와 밝은 신협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원주 협동조합 운동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 근거라든가 또 현장 경험에 대한 것을 서로 전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 중심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그 협동교육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는데, 가령 이제 진광 중학교의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끊임없이 이제 강습회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사회관 교육을 서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과 교직원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고 평등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주 한 시간씩 협동 과목을 만들어서 서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농촌 현실과 신협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농촌 현실과 신용협동조합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축적을 하고 자유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제 오해도 불식시키고 직접 이제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학생들이 사는 마을, 그러니까 학생조합원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중학생들은 이제 미성년들이니까 학부모들의 일단은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해서 학부모를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1970년 5월에 한국 최초로 학교 내, 중학교 내에 최초의 신협동조합이 창립이 되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생 공납금들도 이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또 학생들의 학용품이나 책 등도 공동 구매를 하게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조합원이 확대되어서 서로 이제 도움을 받고 상호 신뢰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요.
요것이 이제 처음에는 주로 학비, 그 다음에 이제 학용품, 책 이렇게 꼭 필수 사항들만 하다가 점차 이제 복지 사업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제 문구류를 이제 매점을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거기서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이제 수익금이 나왔을 때 이 수익금 전액들을 이제 다시 출자금으로 배당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학생들을 구제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교직원분들도 이제 원주에 살게 되면서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은 것을 다 청산시켜 준다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가 1984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마침내 이제 도우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장학사업도 잘 진행되는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협동교육연구소하고 진광시행협동조합에서 우리가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쭉 이제 개괄적으로 볼 텐데요.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이제 생활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제 그 어려움이었겠는가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 점을 잘 극복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을 했을 때 어떤 사안들을 기획으로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렇다면 동일 지역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속에서 이제 문제는 뭐였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원주 신협하고 밝은 신협에서 봤을 때 초창기에 있을 때는 이제 협동조합 운동가들도 그렇고 협동조합 조합원도 그렇고 협동조합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몰랐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따져봤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그럼 과연 왜 해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있는가 원주 협동조합의 운동의 역사를 봤을 때 한 단계 높아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도 방법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협동조합 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뭔가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971년도에 8월 31일 날 밝은 신협 협동조합의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33명 출자금 자산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 것이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72년도에서는 이제 강원지구 협평회에 이제 밝은 신협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8월 달에 남한강 유역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지하순 주교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꽤 큰 돈, 3억 6천만 원의 그 지원금을 확보하는데 이 당시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당시 여러분들 그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76년도에 그 대학을 다녔는데 76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이 1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400만 원 이상, 4, 500만 원 하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러면 12만 원에 대비하게 되면 한 30배? 최고 이상 되지 않습니까? 30배, 40배 정도 되게 되면 이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40을 곱하게 되면 대충 얼마가 될까요? 4억, 4억, 40하게 되면 이제 꽤 큰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요 지역에서 73년도 4월에 이제 재해대책 사업을 조직 구성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행위원장이 이제 김영주 선생님이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건국대 농업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미제로에서 승인을 해줬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독일 미제레오에서
이제 후원을 했는데, 꽤 큰 돈을 후원을 했는데, 후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본인이 지원한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제로에서는 이제 건국대 농업문제연구소에다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단계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그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건국대 농업문제연구소에서는 1단계에서는 이제 식량시험 사업, 2단계에서는 전담복구 사업, 3단계에서는 불합개발 사업, 4단계에서는 이제 지역개발 사업 등등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4년도에 그 건국 후생산업연구소에서 이제 그 특별검사를 해보니까 비비 문제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미제레오 재단에서 그 지원금 환수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어려움들도 역시 이제 그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비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부패도 있을 거고 돈을 빼돌리는 것도 있을 거고 일을 잘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류가 잘 정리 안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아까 본 것처럼 김영주 선생이나 이경국 선생이 직접 이런 사업들에 이제 직접 관여를 하게 되게 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후원받은 그런 돈들을 정말 그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후원해준 분의 의도에 맞게 그분의 굉장히 선의로 하셨는데 그 돈을 굉장히 부실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잘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냥을 산에다 방목하는 거잖아요. 방목을 하게 되면 산에 있는 초목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장 금지를 시키는 게 되고 산림 녹화를 시키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냥 사업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든가 국송장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밀가루 갑자기 폭등하게 되면서 외산 판매가 급증을 하게 되고 이제 행정 간섭이 이제 끼어들게 되니까 사업이 중단해서 실패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이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소비자조합의 활성화라는 것이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들을 끊임없이 축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축적을 해가는 과정에서 1979년도에 농촌소비자협동조합 협의회라는 것이 창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1980년대 초에서는 이제 그 주요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이제 선진 협동조합 운동을 견학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연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이 갖게 되었던 이제 그 생명운동에 입각한 협동조합 운동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조합 생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문구으로 정리를 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원주 생명운동의 세 가지 영역이 결정이 돼서 첫 번째는 이제 생태계 보존 운동과 기아 문제 해결 등 생명 보존 운동을 한다. 또 두 번째는 자연과학과 생태학의 원리를 적용하고 생명의 선순환과 다양성 관계에 근거해서 사회의 원리, 운동의 원리를 바라보는 생명 이신론을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차원이라든가 영성 차원에서 우주 생명으로서의 생명을 생각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철학을 한 단계 높이죠. 그러니까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영세 농민들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그 열악한 금융 약자적 취약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는 이제 좀 더 그 생명적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높은 가치를
그 협동조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철학을 만들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 현실 정치에서,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원주 지역만의 그런 그 운동이 아니고 또 도시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주 부근에 있는 좋은 농촌에서 이루어졌던 좋은 농산물들을 이제 도시의 그 생명운동에 동의하는, 생태운동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985년 5월 18일 날 도농 직거래 형태의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을 창립을 하고요. 1986년 12월 4일 날 제기동에 한살림 농산이 설립되어 가게 되면서 이제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한살림, 그러니까 도농 직거래를 한다. 그래서 도시 서민들과 농촌 영세 농민들이 서로 연결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농산물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7, 80년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원주협동조합 운동의 초석이 아주 단단하게 쌓이게 되었는데요. 당시 동시대 때 같이 활동하던 이경국 회장은 이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협동조합 운동의 목적은 인간화 운동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선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을 우선하는 사회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는 게 편리해지면 이제 사람보다 돈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조합원 교육, 임직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리더 멘토 관계에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리더 형태의 임직원, 임원들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회를 밝게 하려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학벌이 좋다고 해서 이제 협동조합에 봉사하는 건 아니다. 그 협동조합의 리더들은 이제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정치색이라든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거나 학력이 어떤 학력이라든가 지역을 뛰어넘어서 누구라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가는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이제 황도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당 장일순의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협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생활운동 차원을 넘어서 생명사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운동.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 내가 하나인 것을 깨닫는 운동. 결과적으로 한 그릇의 밥 속에라도 그리고 풀 한 포기 속에서도 온 우주가 깃들여 있다는 생명사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된다면 무조건 기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위에 쓰려고 하지 말고 아래로 기어라. 그 상대방을 모셔라.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하라.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목적을 갖지 말고 함께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라. 라고 해서 이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주도하는 사람들, 리더들은 항상 늘 머리 숙여서 겸손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협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함께 관계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늘 인간적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 갈등이 있을 때도 경제적 문제들이 있을 때도 밑으로 기듯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한 갈등들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헤어지지 않기 운동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어서 물속 깊이 천리를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기섭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것이 만민이 평등하게 다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이나 계급이 아니고 다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그런 사회, 그러니까 다중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중이어야 된다 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등은 단지 1인 1표라고 하는 제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지고성을 의미하고, 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사상이나 언론이라든가 결사라고 하는 그런 정치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생명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기 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한 인간, 한 생명, 한 인격이 자기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가 지닌 다양한 다중적 필요를 엮어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꾸린 것이지, 이 협동조합을 위해서 대중적 필요를 묶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 그 개개인들의 그 한 인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그 한 생명이, 한 인격이 자기 생활을 보호하는데, 즉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데 협동조합 운동에 그러한 그 미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섭 박사가 봤을 때 이제 그 원주 협동조합 운동은 이제 두 시기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거룩한 땅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시대인데요. 이제 원주 캠프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한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신용, 구매, 공제, 생산 등의 협동 운동이 다른 한 측면에서, 이렇게 두 측면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폭압에 쫓기는 사람들은 이제 숨겨주고, 심지어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투옥되기도 마다하지 않고, 또 가난한 민족과 더불어서 사람으로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참다운 길을 모색을 했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제 원주 협동운동은 원주 밖과 원주 안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는데, 나아가 이런 운동의 선두에서 이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민중을 이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민중의 눈높이에서 민중들과 함께 하려 했다는데 이제 원주의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바닥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더 많은 존재가 하느님을 바닥 삼아 춤추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국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원주를 넘어서서 전국화하는 과정에서 협동운동의 주체와 방식과 목적이 각각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즉 이제 생명운동 화두가 바뀌었다는 것은 한살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한 집 살림하듯이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살림 운동인데요. 그런 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생협 경제 운동과 생활 전체의 변화를 위한 문화 운동이 전개되게 되면서 협동조합의 주체를 볼 때에도 인간을 생산자이거나 소비자인 부류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모신 전일적 인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방식도 그 인간과 인간의 협동을 동질인 사람들끼리의 묶음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들까지 엮으면서 찾았다. 그러니까 번딩에서 브리징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변하게 되고 더구나 이제 목적 자체도 이질적인 이들 간의 엮임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만의 생존을 넘어서 그러니까 동질적인 사람들끼리만의 생존을 넘어서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크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주에서도 이제 2003년 6월 5일 날 원주 협동조합 운동 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김성기 국장이 초대해서 활약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승은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한사회 실현,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물질 중심의 사회를 넘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산업사회를 넘어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곳 원주에서 실현해야 될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는 상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산업사회를 주도했던 거대 자본에 대항해서 주민 참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생명도시에 걸맞는 산업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협동 경제의 이유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선을 위해서 환원되고 진정한 지역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어때요? 젊은 사람들의 꿈이 엄청나죠. 이렇게 이제 창립 선언을 해서 원주 협동조합 운동 협의회를 창립을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원주에서 활동했던 분이 다시 전국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전국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원주로 돌아와서 이제 원주의 어떤 성장을 굉장히 발전을 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주 캠프의 주요 리더들이 원주로부터 엑소더스 해서 그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동안 이제 원주에서의 협동 운동도 아주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1997년 그 외환 위기로 협동조합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모였고 지역의 현황과 그 아래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토의하면서 이제 그 60년대에서 80년대 활동하던 협동조합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갖고 원주의 협동조합 역사가 그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협동조합 운동 협의회의 태동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속속 출현하게 돼서 이제 서울로만 향해 갔던 협동운동을 다시 이제 지역으로 끌어내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내려온 지역 안에 새로운 지역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서로 다른 협동운동들 간에 그 어떤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칸막이를 걷어내고 이제 횡적인 연대를 도모하는 그런 지역의 시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1세기 원주협동조합 역사의 현재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되었는데 이제 2013년 3월 29일 날 창립 추진위를 보게 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읽어놓은 원주 협동조합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원주를 협동조합 수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민 삶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립과 자치, 돌봄과 나눔을 통한 호혜의 그물, 공동체의 재구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서로 교육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서로를 위한 시줄과 날줄이 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조직문화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안에서 새로운 미래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는 물질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유산을 만들고자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창립 취지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조직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역 사업형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밝은 신협 등 이제 그 33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전문가인 그 직원 1명으로 되어 있고요. 협력기관은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 등 30여 개 단체로 되어 있고 조합원은 한 3만 5천여 명, 고용인원은 450여 명, 자산은 한 1,500여억 원, 매출은 이제 400억여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조직은 총회, 이사회, 대표자 실무자 연석회의, 각 부문의 위원회,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국장 1인, 네트워크 팀 3명, 설립지원팀 2명으로 되는 상근 실무자 6명으로 되어 있고 재정 확보는 주로 이제 조합원 단체 회비라든가 교육으로 인해서 인한 수입, 방문 수입, 후원금, 지자체 위탁 비용 등으로 이제 원주 협동 사회경제 네트워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협동조합 현황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2000년도 들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제 그 밝은 신협은 이제 앞에서 봤죠. 1971년에 설립되어 있죠. 신협은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인간 중심, 조합원 중심이라는 철학과 이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매우 강한 조직이고 신협만의 윤리적, 이념적 경쟁력이라는 토양 위에 편리한 전자금융 서비스는 물론 원주의 이제 다양한 협동조합과 연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만들어진 원주 한살림이 있습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을 했고 생명농업을 바탕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운동을 펼치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 절제된 소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 문화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9년도에 원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2002년도에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2006년도에는 원주 노인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서는 원주 생명농업, 그리고 2016년도에는 더불어살림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2001년에는 원주 지역 자활센터, 1999년도에는 성공의 원주 나눔의 집,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다자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햇살 나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노나매기, 2011년도에 서구 생태마을들이 조직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만한 것이 이제 그 원주 공동육아협동 어린이집 소꿉마당인데 이제 1999년도에 설립됐죠. 원주 소꿉마당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주인인 교육자치의 공간이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꿈을 나누는 협동의 공간이다. 아이들은 이제 평등한 그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영리 추구를 배제한 보육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는 참교육의 공간으로서 소꿉마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의 자조금융 역할을 해온 이제 갈거리 협동조합의 취지와 역사, 사람, 사업, 자산 그리고 미래까지 승계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새롭게 창립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출을 넘어서 생활 자립을 돕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조합이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원주 푸드 협동조합이 있죠. 우리 그 이제 학관에 그 푸드코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원주 푸드 운동을 통해서 농민과 식품 생산자, 지역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철, 지역산, 친환경, 직거래 방식에 의해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정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원주푸드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4년도에는 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이 만들어졌고, 이제 2012년도에는 그 음악 만들기 앙상블, 2009년도에서는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토요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는데, 토요의 뜻은 재밌어서 흙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는 흙토자, 요자는 그 노래 요자가 돼서 흙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세제협동조합 원주 진로교육센터 세움도 있었고, 2012년도에 천지인초, 2014년도에 이제 길터 여행협동조합, 2014년도에 이제 꿈토 세제협동조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학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도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와 도움이 많이 되는 데가 이제 상지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풍요로운 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적인 참여의 장 마련, 협동의 가치를 폭넓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원 스스로 이게 학생조합원인데 스스로 협동조합의 출자자이면서 운영자인 동시에 이 사업의 이용자이기도 한 그런 삼위일체적 조직으로서 이제 그 이용에 대한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제 비영리 사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지대학을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이제 성지대학교 생활협동조합도 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문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강원 아카이브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 콘텐츠 협동조합 스토리 한마당인데요. 이제 스토리 한마당에 대해서 보게 되게 되면 지역 공동체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출판하거나 영상으로 남기면서 지역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교육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제 그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지역 기반의 사회경제 매거진 스토리 그래픽을 발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큰나무 사회적 협동조합, 2015년도에는 토닥토닥맘 협동조합, 2014년도에는 강원 로컬 푸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령 이제 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그 여러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잖아요. 창업을 했을 경우에서는 이제 직원협동조합이 돼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원주에 그 만대로에 여기 원주시청 앞인데요. 원주시청 앞에서 언어재활사하고 미술치료사, 그 재활치료사 등이 모여서 언어치료와 감각통합, 상담,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초기에 만들 때 이제 개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세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이 그 협동조합 조합원이면서 이제 이사장이기도 하면서 직원이기도 한 그런 곳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주영이라고 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전부 지금 한림대학의 언어청각학부의 언어병리학 전공을 다 졸업하셨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분 정도가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대부분 이제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전공하시면서 이제 언어치료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그 왜 우리가 협동조합을 21세기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에서, 우리들이 지금 산업사회 때하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제 곧 이제 그 안정된 기업의 취업, 기성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성 기업의 취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업에도 굉장히 이제 눈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창업에 눈을 기울일 때 협동조합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사회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받는데 훨씬 편해서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찰자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참여자 입장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 사이에서 상호교육, 협동조합이 왜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협동조합에서 무엇을 해서 단계적으로 성취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쭉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스스로를 상호 간에 서로 교육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